안녕하세요. 15년차 사회복지 전문 상담사 이성희입니다. 여러분, 벌써 6월 중순이 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죠?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를 주저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6월 9일부터 정부에서 여름철 에너지 요금을 대폭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5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여름철마다 에어컨 틀고 싶어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못 틀겠어요. 선풍기만 계속 틀어도 고지서가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드디어 서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지원책을 내놓았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불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렸지만 이번 제도는 특별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실질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온라인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관공서에 직접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노노지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용한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특별히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예요.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크게 개선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원 금액이에요. 세대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이 38만 2천 원 수준이에요.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면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본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기본 자격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야 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첫 번째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구예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해당돼요. 두 번째는 영유아가 있는 가구예요. 만 7세 이하,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계신 가구예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대원 중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임산부가 계신 가구예요. 임신 중이시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신 분이 계시면 신청 가능해요. 다섯 번째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계신 가구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특정 질환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계신 분들이 해당돼요. 여섯 번째는 한부모 가족이에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가정이나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계신 가구도 해당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중복 지원 문제예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셨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바우처, 한국석유공사의 연탄 쿠폰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여름용, 겨울용 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언제든지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기후 변화로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여건에 맞춰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간이 길긴 하지만 빨리 신청하실수록 빨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본인이 직접 가시기 어려우시면 대리인도 가능해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올해도 자격 조건이 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사를 가셨거나 세대원 수가 변하신 분들은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 신청이 안 되니까 꼭 직접 신청하시기 바라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나 세대원 정보는 이미 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인이신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임산부신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것들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실 때 선택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사용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이에요. 이건 가상카드라고도 하는데 전기 고지서나 도시가스 고지서, 지역 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따로 카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고지서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이에요. 실물 카드를 받아서 원하는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전기,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등유, LPG, 연탄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더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요금 차감 방식은 편리하지만 한 가지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카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금 차감 방식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신청만 하시면 끝이에요. 7월 1일부터 고지서에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어르신이 여름철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해서 전기요금이 18만 원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바우처 지원금이 있으면 고지서에는 훨씬 적은 금액만 청구돼요. 평균 38만 2천 원을 1년 동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대략 3만 2천 원 정도씩 지원받는 셈이에요. 여름철 3개월 동안만 계산해봐도 9만 6천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부담 없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수 있는 거죠.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세대원 수와 가구 특성에 따라 결정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카드를 받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주유소나 LPG 충전소, 연탄 판매점 같은 곳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이 방식의 장점은 정말 자유롭다는 거예요. 전기만 쓰시는 분도 있고 도시가스만 쓰시는 분도 있고 연탄을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여름용 바우처, 겨울용 바우처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안 쓰신 분은 여름용 바우처가 남아도 겨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세요. 여름에 에어컨을 적게 쓰시면 그 금액을 겨울에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시고 겨울에 난방을 적게 하시는 분은 여름에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 3개월 동안 에어컨과 선풍기를 자주 틀어서 매달 전기요금이 22만 원씩 나온다고 해보세요. 3개월이면 66만 원이에요. 평소에는 이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면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바우처가 있으면 상당 부분을 바우처로 충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내시는 돈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비가 매달 17만 원씩 나온다고 해도 바우처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우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돼요. 그래서 꼭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해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신 분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고 싶으시면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 15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100% 신청 가능해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7세 이하 아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임산부가 계신 가정, 중증질환으로 산정 특례를 받고 계신 분들도 모두 해당돼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예요. 이사를 가지 않으셨고 세대원 수 변화가 없으시다면 자동으로 신청되어요.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셨거나 세대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드신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예요. 사용 시작일은 7월 1일이에요. 신청을 언제 하시든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신청하셨다고 6월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로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돼요. 2026년 5월 25일까지가 사용 기간이니까 이 날짜까지는 꼭 사용하셔야 해요. 아까우시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정말 사라져요. 다섯 번째로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고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단, 재발급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히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요금 차감 방식은 카드가 없으니까 분실 걱정은 없어요. 여섯 번째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변경 가능해요. 요금 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또는 그 반대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어도 변경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예요.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에 바우처 차감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매월 얼마나 절약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덟 번째로 가족 중에 여러 명이 자격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예요.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하나만 지원돼요. 한 가구에서 여러 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나 대표자 한 분이 신청하시면 돼요. 아홉 번째로 신청했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예요. 신청 처리에는 보통 3주 정도 걸려요. 요금 차감 방식은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돼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가 집으로 배송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청 시 허위로 신청하시면 안 돼요.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둘째, 바우처는 에너지 구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사용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정말 소멸돼요. 넷째, 이사를 가시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새 주소에서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먼저 연락하실 곳은 에너지 바우처 전용 콜센터예요. 전화번호는 1600-3190이에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이 콜센터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부터 신청 방법, 사용법, 잔액 조회까지 모든 걸 도와드려요. 특히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드려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예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와드려요.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니까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는 걸 추천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자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신청도 대신해드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예요. 올해는 이 서비스를 5만 가구까지 확대했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1:1 맞춤 지원까지 해드리는 서비스예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만약 바우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이 서비스를 요청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싶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여기서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도 활용하세요.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고 다른 복지 서비스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함께 활용하시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15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혜택들을 발견했거든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할인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와 별도로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까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너지 바우처는 따로 받고 전기요금 할인은 또 따로 받는 거예요.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하나만 받고 계세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도 월 4,000원에서 1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할인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까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도 놓치기 쉬운 혜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 최대 1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해요. 통신비 지원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은 월 26,000원, 인터넷 요금은 월 12,000원까지 할인 가능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건 난방비 지원이에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해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경로 우대 할인이 대표적이에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이고 많은 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할인이 중요해요. 많은 병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진료비 할인을 해드려요. 기초연금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매월 최대 33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세요.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기본이고 각종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 교통비까지 다양한 할인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분들은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장애인 전용 할인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꼭 확인해 보세요.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도 추가 혜택이 많아요.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보육료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한테 영양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한부모 가족이라면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의료비 지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종은 입원, 외래 모두 무료이고 2종은 입원은 10%, 외래는 1,000원만 부담하시면 돼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알아두세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활용하세요. 무료 또는 저렴하게 식료품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대부분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에너지 바우처로 에너지비 절약하고 전기요금 할인으로 추가 절약하고 의료급여로 병원비 걱정 없고 기초연금으로 생활비 보태고 이렇게 되면 생활이 훨씬 나아져요. 15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공 사례들을 봤어요.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와 다른 혜택들을 함께 활용해서 생활이 크게 개선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혼자 사시는 72세 최할머니 사례예요. 최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관절염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작년 여름에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조차 전기세가 무서워서 제대로 틀지 못하시다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드렸어요. 1인 가구라서 연간 31만 원을 지원받으셨고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월 16,000원도 함께 받으시게 됐어요. 작년 여름에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편안하게 사용하셔도 전기요금이 평소의 3분의 1 정도만 나왔어요. 할머니가 이제 마음 놓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3인 가족 박씨 가정 사례예요. 박씨는 장애 2급이시고 초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부인은 아이들 돌봄 때문에 파트타임으로만 일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이 가정은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통신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까지 모두 받으시게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에너지비만 40만 원 이상을 절약하셨어요. 박 씨가 아이들한테 더 이상 에어컨이나 선풍기 끄라고 말 안 해도 돼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78세 김할아버지와 75세 김할머니 부부 사례예요. 두 분 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여름철 더위를 특히 조심해야 하세요. 전에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제대로 못 틀고 밤에만 잠깐씩 틀고 지내셨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낮에도 에어컨을 틀고 계시고 밤에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면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할머니가 여름에 혈압이 안 올라서 병원도 덜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비까지 절약된 셈이죠. 네 번째는 한부모 가족 정씨 사례예요. 정씨는 9세, 5세 두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엄마예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느라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전에는 전기세 걱정 때문에 아이들한테 엄마 없을 때는 에어컨 끄고 선풍기만 틀고 있어라고 했는데 여름에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대요. 에너지 바우처와 한부모 가족 지원, 전기요금 할인을 모두 받으시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 놓고 냉방기기를 틀어둘 수 있게 됐어요. 정 씨가 아이들이 더 이상 더워서 힘들어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무엇보다 더위 걱정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변화예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져서 더위에 더 취약해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지원이 아니라 건강 지원,
생활의 질 향상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혜택들을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니까 혈압, 혈당 관리가 더 잘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훨씬 편안해지세요. 셋째, 가족 관계가 좋아져요. 더위 때문에 짜증내거나 다투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율적이에요. 에어컨으로 차가운 공기를 만들고 선풍기로 그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면 온도를 더 빨리 낮출 수 있어서 전기요금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38만 2천 원 수준이고 올해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만 받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통신비 지원, 기초연금 같은 다른 혜택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15년 동안 복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관공서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에너지 바우처는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격이 되시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만든 제도니까요. 요즘 기후 변화로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졌어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 없이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시고 혼자 계시면 주민센터나 동네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런 복지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노지의 채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복지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이에요.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드릴지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하지만 빨리 신청하실수록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두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38만 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